자, 이번 주 마지막 세 번째 수업을 해봅시다. 직접적인 내가 지금 철근 콘크리트 공학 공부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 이번 시간에는 그걸 공부하기 위한 기초 지식,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냅시다. 첫 번째 뉴턴 법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야, 무슨 철근 콘크리트 하는데 뉴턴 법칙이냐. 그런데 사실은 역학, 우리는 한국말로는 역학이라고 하는데 피직스라는 것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는 응용역학이랄지, 또 나오고 배우는 철근 콘크리트 공학이랄지,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법칙은 뉴턴 법칙 갖다 쓰는 거예요. 뭐 내가 여기서 뉴턴 법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뉴턴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1법칙을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즉 물체에 불표형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은 뭐 거창한데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물체에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 물체에 힘이 하나도 없으면 안 움직이겠지. 그죠? 또는 불표현력이 없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이 하나 있다고 해봐. 이만큼 그릴까? 나중에 써먹게. 자, 이렇게 힘이 하나 있다고 해봐봐. 그러면 저 물체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 이쪽으로 움직여 가려고 하겠지. 이건 불표현력이 있는 거야. 자, 단위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10이라는 크기라고 해봅시다. 10이라는 크기가 이렇게 힘이 있어. 그러면은 같은 동일선상에가 반대 방향으로 10이 있으면 이때는 평형을 이루죠. 이때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찌겠어? 정지 상태에 있겠죠. 2차원이라고 한다면은 평형, 2차원의 평형 조건은, 자, 방금 이것처럼 요걸 좌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X좌표, Y좌표 이렇게 그려보면 이 말은 뭔 말이야? X방향으로 가는 힘이 다 더하니까 얼마 된 거예요? 0 된 거지, 0. 아, 평형을 이루려면 X방향으로 가는 힘을 다 더하면, 수학적으로 다 더한단 말은 뭐야? 서메이션, 시그마 이렇게 쓰죠?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야. 2차원 상이다. 요것만 있냐? 뭣도 있냐? 요 방향도 있겠죠, Y방향. 여기도 10, 똑같은 동일선상에 여기도 10 있으면 이때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지. 여러분 쉽게 이해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또? Y방향으로 가는 힘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 0 돼야겠지. 그러면 이것만 있냐? 하나 더 있어요. 자, 봐봐. 물체가 있는데 여기가 10이 작용해. 여기가 10이 작용해. 그러면 X방향으로 가는 힘을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되려고 하겠어? 돌아버리겠지. 회전해버리겠죠. 아, 이 회전하려고 하는 힘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둘 사이의 우력이라고 그러는데 요 둘 사이의 거리하고 요 힘의 크기를 합쳐놓은 만큼 회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회전하려고 하는 힘,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이 힘도 다 더해놓으면 어떻게 돼야겠어? 0이 돼야겠지. 자,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죠? 똑같은 거리다 한다면은 이렇게 10, 12 거리도 똑같고 이렇게 있다면 이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다 더하면 얼마 되겠어? 0 더겠죠. 그래서 어느 포인트, any 포인트에서도 모멘트를 구해가지고 다 더하면 0 돼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턴의 일법칙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바로 응용력학이라는 용어는 약간 일본식 용어인데, 물체가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역학은 우리 정력학이라고 그래요. 물체가 움직이면 동력학이라고. 그 정력학,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력학 처음에는 정력학만 쭉 배울 거예요. 그 정력학을 풀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거야. 요거 가지고 다 풀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우는 과목이 철근 콘크리트가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2년이라는 수학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니까 만약에 4년제 같으면 역학을 먼저 배워. 그러고 난 뒤에 그거 배우고 난 뒤에 철근 콘크리트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에 압축해서 배워야 되니까 동시에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손해지.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도 역학을 조금씩 가르쳐야 돼. 내 과목을 가르치려면.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이 진도가 거기까지 응용력학이 안 나갔을 경우에 내가 조금씩 응용력학을 가르치면서 갈 거예요. 어찌됐든 간 요 일법칙이 정력학의 기초야. 뉴턴의 일법칙이. 자, 여러분 다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자, 이 법칙은 뭐야? 유명한 요식이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 법칙. 이건 동력학의 기초예요. 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오늘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가 크기가 10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여러분 몸무게 얼마예요? 그러면 50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50kg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가? 그 뒤에 하여튼 단위를 붙여줘야 되지. 그죠? 50이면 50g인지 50kg인지 50톤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단위가 필요해. 그래서 다 알고 있겠지만 단위를 한번 내가 다시 설명하려고 그래요. 방금 뭐 실례지만 내가 한 45나 나가겠구만. 근데 45kg이요 하면 맞아요? 그 단위가 맞는 단위인가? 혼동해하고 쓰고 있지. 그건 틀려. 단위가 틀린 거야. 왜요? 킬로그램은 질량이야. 무게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그 중요치 않아요. 내가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단위를 썼었냐면은 중력 단위를 썼어요. 중력 단위를. 근데 우리는 무슨 단위를 써야 되냐? 국제 표준 단위를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국제 표준 단위 쓰는 거야. 옛날에 우리 지금도 익숙해가지고 몸무게 얼마예요? 그러면은 45kg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거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바뀐 게 뭐야? 아파트 크기가 얼마나 돼요? 옛날에는 몇 평이에요? 그랬지.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해? 평방메타라고, 메타의 제곱 평방메타라는 단위를 쓰죠. 그게 국제 표준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어 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거 옛날 습성이 있어가지고 좀 쓰고 있지. 그리고 지금도 몇 평방미터예요 하는 것보다는 몇 평이에요 해야지 내 머릿속에 그 아파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딱 얼른 와닿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다 국제 표준 단위를 써야 돼. 아직도 잘 안 쓰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지. 지들이 힘세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뭐 길이를 인치, 피트, 뭐 무게를 파운드, 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 뭐 과학 논문이라는 걸 이제 투고를 할 때 이럴 때는 내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중력 단위 쓰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SI 단위로 다 해야 돼. 그래서 단위를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자, 어떤 물리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필요해. 아까 말했다시피 숫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뒤에 단위가 붙어야 돼. 그래야 그 물리량의 크기를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은 뭐가 있냐면은 길이가 뭔지 알죠? 길이, 질량, 시간, 힘, 이게 기본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력 단위를 쓸 때는 요 길이의 기본 단위는 뭐였냐면은 요렇게 쓰고 뭐라고 읽었냐면 미터 이렇게 읽었어요. 네?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은 요렇게 쓰고 뭐라고 읽었냐면 킬로그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은 요렇게 쓰고 세컨드, 초. 힘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킬로그램 뒤에다가 F자를 붙였죠. 킬로그램 포스야. 그래서 한국말로는 킬로그램 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몸무게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몸무게는 무게는 힘이잖아.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우리 중력이 내 질량의 중력 가속도가 곱해져 가지고 몸무게가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잖아. 그죠? 내 질량은 고유값이야. 지구에 있건 달나라에 있건 질량값은 똑같아. 그렇지만은 달나라에는 그 중력 가속도가 달이 지구보다 작으니까 좀 작을 테니까 무게가 좀 덜 나가겠지. 여기는 더 큰 중력 가속도가 곱해지고 더 커지고. 그러니까 몸무게 얼마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45kg 힘입니다 하면 맞겠지.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는 SI 단위로 말하면은 450 뉴턴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누가 못 알아먹지? 어찌됐든가. 응? 이게 중력 단위야.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무슨 단위를 써야 되냐? 국제 단위를 써야 돼. SI 단위라 그래. SI 단위계를 써야 돼요. SI가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근데 프랑스어는 그걸 거꾸로 하는가 봐.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이렇게 되는가 보지. 그래서 나는 불어는 모르니까 하여튼 프랑스어로 말하면은 SI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하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그러니까 국제 표준 단위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무슨 단위를 쓸 거다? 국제 단위, SI 단위를 쓸 거다. 자, 다 똑같아. 길이는 뭐? M이라고 쓰고 미터라고 써. 질량은 킬로그램 똑같아. 시간은 초가 S라고 쓰고 초, 세컨드가 기본 단위. 그런데 힘의 단위가 틀려요. 힘의 단위는 앞에 방금 배웠던 뉴턴 할아버지 이름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냐면은 뉴턴이라고 하는 거. 힘은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도 힘이니까 뉴턴이 표준 단위죠. 아시겠어요? 자, 하나하나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근데 길이가 미터만 있나? 밀리미터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센티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고 막 그러죠. 지금 막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뭔 말이냐면은 이 뒤에 있는 M이 뭐야 다? 미터야, 미터. 이 앞에가 접두사가 붙은 거야, 이렇게. 예? 이런 접두사를 붙여서 요 밀리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뜻해.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뜻하고, 킬로는 10의 3승을 뜻하고. 그래서 접두사를 이용해가지고 단위를 여러 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두사가 여기 있어. 여기. 내가 정리해놨어. 이걸 먼저 하자. 접두사.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냐면은 기가라고 읽어. M이라고 쓰면 메가라고 읽고. 이건 알지? 킬로, 센티, 밀리, 마이크로, 나노.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기본 단위 앞에 붙는 접두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1000m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편리하게 봐봐. 1000m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 공 3개를 띄면 공 3개가 10의 3승이죠. 10의 3승에 해당되는 게 뭐야? 킬로잖아. 이렇게 요 공 3개 띄워버리고 1km 이렇게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1m는 센티미터로 쓰려면은 100cm죠.
그러니까 이 센치가 무슨 뜻이었어?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그러니까 요 센치를 띄려면은 요거 두 개가 없어지겠지. 1m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기본 단위에다가 이런 접두사를 써가지고 메가면은 10의 6승, 뭐 나노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은 나노메타, 마이크로메타,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를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위해서 아까 기본 단위 앞에 이런 접두사를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내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봐봐봐. 아까 무게는 힘이라 그랬죠. 그죠? 그 뉴턴의 이 법칙이 뭐였어? 힘 곱하기 가속도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무게는 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겠지. 지구상의 가속도. 지구가 나를 끌어다니는 그 가속도. 그래서 이대로 써보면, 자, 봐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1kg이 1m/s의 가속도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1kg 곱하기 m/s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힘이야. 근데 여기 단위가 어때? 기네. 이 단위가 아주 기네. 그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놈을 한 문자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뉴턴 할아버지 이름 따다가.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읽어? 뉴턴이라고 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단위하고 맞춰야 되니까 봐봐. 1kg 힘은 무슨 뜻이겠어? 우리 몸무게 말하는 1kg 힘은 1kg 곱하기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1 m/s의 제곱이겠지. 그러면 곱하면 9.81kg 곱하기 m/s의 제곱이죠. 아까 이것보다 뭐라고 그랬지? 이것보다 뉴턴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9.81 뉴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콘크리트에서는 막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놈을 그냥 중력가속도를 10이라고 보고 10뉴턴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1kg 힘은 얼마다? 10뉴턴이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45kg 힘이다. 그러면은 뉴턴으로 말하면 450 뉴턴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뉴턴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 우리 힘 단위는 무슨 단위를 쓴다? 뉴턴 단위를 쓴다. 접두사도 가르쳐 주고 SI 단위의 기본 단위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배우고 가야 될 게 있어. 응력 단위를 하나 배워야겠어. 응력은 영어로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야? 사람도 스트레스 받죠. 뭔가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자,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물체가 우리 기둥이라고 해도 좋아요. 물체가 있는데 여기 중심에가 힘 P가 이렇게 딱 누른다고 해봐봐. 이 힘이 없었을 때는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이 물체가 힘 P로 꽉 누르면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죠? 그것보다 우리는 응력이라고 해요. 아까 평형을 이루려면은 평형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면은 자, 원래 끊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딱 끊었다고 생각해 봐봐. 끊어서 내부를 한번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다가 2차원으로 그릴게요. 여기를 끊어왔어. 끊어진 건 아니지만 내부를 보기 위해서. 그럼 힘 P가 꽉 누르면 밑에서 뭔가 받치려고 하겠죠. 내부에서. 힘 P를 평형을 이루려면 이렇게 전 면적에 걸쳐서 여기 요 내부의 요 면적에 걸쳐서 뭐 받치는 이런 저항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이것보다 우리는 응력이라고 해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F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힘 P하고
여기서 받치려고 하는 스트레스를 다 보태는 거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까 평형 조건에 y 방향으로 가는 힘은 다 더하면 0 돼야겠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요 내려오려고 하는 작용하고 있는 힘하고 밑에서 받치고 있는 스트레스를 다 보탠 거하고는 0이 돼야겠지. 그 말은 같아야겠죠.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요 힘 P하고 요 힘 P, 에다 써볼게요. 요 힘 P하고 여기서 받치려고 하는 스트레스 요 F에다가 뭘 곱해야겠어? 면적을 곱해야겠지. 전체 면적이 있으니까. 전체 면적이 다 분포돼서 받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응력으로 표현해 보면 응력은 어떻게 돼요? A분의 P가 되겠죠. 맞아요? 응?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 아파 벌써부터?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우리 이제 단위를 배웠으니까 요 응력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응력 F는 어떻게 돼? A분의 P죠. 그죠? 저 힘의 단위는 뭐야? 단위만 있다 써보면 뉴턴이죠. 그죠? 여기 면적의 단위는 메타의 제곱이지. 면적이니까 메타 곱하기 메타 하니까 메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게 메타의 제곱. 이것이 응력 단위야, 이게. 그런데 이것도 한 문자로 딱 써버리면 편하겠지. 그래서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람 이름은 아니고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외국 할아버지 이름을 써요. 이렇게 써놓고 여기 뉴턴 나누기 메타 제곱을 한 문자로 이렇게 쓴다고. 뭐라고 읽냐?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파스칼. 또 프랑스 할아버지 이름 따가지고 이걸 이제 파스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위야? 응력 단위야, 응력 단위. 아까 기본 단위에 길이, 질량, 시간, 힘은 있었잖아요. 그걸 조합해 갖고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의 단위인데 이게 무슨 단위? 응력 단위야. 그런데 파스칼로 쓰면은 실제로 생기는 응력은 파스칼이 크게 나와.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무슨 단위를 많이 쓰냐면은 이 파스칼 앞에다 뭘 붙인 거야? 메가. 그래서 메가 파스칼을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봐봐. 1메가 파스칼이란 말은 이 메가가 무슨 뜻이야? 10의 6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 곱하기 요 메가를 없애면 10의 6승 파스칼이죠. 맞아요? 내가 다 써볼게. 여러분들. 1메가 파스칼은 요 메가를 띄워버리려면 메가 대신 메가가 무슨 뜻이었어? 10의 6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 띄워보면 10의 6승이 하겠지. 그리고 파스칼이죠. 근데 요 파스칼은 뭐였어? 뉴턴 나누기 메타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나? 10의 1 곱하기 10의 6승 뉴턴 나누기 1 메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1메타의 제곱은 내가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1메타 곱하기 1메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한 번만 하고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요 메타를 또 밀리미터로 바꿔보자고. 그러면 여기 1메타는 얼마야? 1000밀리미터죠. 곱하기 1000밀리미터. 그리고 여기는 10의 6승 뉴턴이야. 맞아요? 어? 그러면은 여기 10의 3승, 여기 10의 3승이니까 우아래 약분돼 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1 뉴턴 나누기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죠. 여기 나왔네, 여기. 1 메가파스칼은 1 뉴턴 나누기 밀리미터의 제곱이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응력 단위를 가르쳐주고 앞으로 나오고 공부하면서 단위를 가족처럼 따라다녀야 될 여기가 이꼴 됐단 말은 이 단위도 이꼴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응력은 무슨 단위로? 메가파스칼 단위로. 힘은 무슨 단위로? 뉴턴 단위로. 길이는 무슨 단위로? 밀리미터 단위로 집어 넣어주면 만약에 요 답이 응력이다. 문제를 풀어서 답이 응력이다. 그러면 여기다 하는 힘은 무슨 단위로 넣어줘라? 뉴턴 단위로 넣어주고 요 길이 단위는 뭘로 넣어주고? 밀리미터 단위로 넣어주고 그러면 응력은 답이 뭘로 나온다? 메가파스칼로 나온다 그 말이야. 만약에 답이 힘이다. 답이 힘이다. 그러면 이 답은 무조건 단위가 뉴턴이야. 힘이니까. 그때 대입할 때 응력은 무슨 단위로 넣어줘라? 메가파스칼로 넣어줘라. 여기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그 무슨 단위로 넣어줘라? 밀리미터. 이놈이 페밀리로 따라다녀라.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머릿속에다 이것만 딱 넣어놔. 이것만. 그래서 계산할 때 단위가 메가파스칼, 뉴턴, 밀리미터가 한 가족으로 항상 따라다녀라. 그러면은 헷갈릴 거 없이 응력을 계산해낼 때는 요 단위로 넣으면 응력은 이 단위로 나오고 길이를 계산해낼 때는 이 단위 넣으면 이 단위로 나오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여러분 이 단위를 하나하나 계산해 가면서 방금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풀어야 돼. 그렇지만 오늘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요 단위로 따라다니면서 써라라는 이야기까지 해줄게요. 자, 지금 막 생소할 수 있지만 나중에 나오고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그때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대학교 수업에서 내가 막 이렇게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지. 그냥 단위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야기해 준 거예요. 처음이니까. 자, 이거 접두사도 이야기했죠? 자, 숙제, 첫 번째 숙제예요. 자, 여기 내가 친절하게 그리스 문자를 표를 그리스 알파벳을 일단 해놨죠? 여기 대문자 말고 소문자를 10번 써서 내. 그러면 10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읽을 수 있어야겠다 그 말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고 공부할 때 기호들이 영어 알파벳만 갖고는 부족해. 그래서 막 이런 거 쓸 거야. 요렇게 쓸 거야. 요렇게. 철근비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읽을 수 있어야겠지. 로. 변형률 이렇게 쓸 거야. 엡실론. 막 이런 문자도 나와. 이런 문자. 나무다. 어디 있어? 나무다. 그래서 뭐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 아니야? 그래서 10번을 나는 5번만 써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5번만은 잘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10번을 써서 숙제, 아주 간단한 숙제지. 그래서 첫 번째 숙제예요. 이건 뭐 상식이야 그냥. 상식이야.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연습해봐. 파이. 내 수업뿐만 아니라 아마 응용력학에서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타이핑 쳐갖고 하면은 그건 숙제 아니야. 손으로 써보라 그 말이야. 손으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 하듯이. 그래서 써보고 읽을 수 있어야겠다 그 말이야. 못 쓰기가 어려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사이. 그래서 하여튼 해봐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썼는데 못 읽으면 안 되잖아. 로는 PD분의 뭐 AS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철근비는 뭐 이렇게. 하여튼 이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 문제는 다음 주에 풀어볼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 자기 몸무게는 중력 단위계는 얼마냐? 45kg 힘입니다. 그럼 뉴턴 단위는 얼마냐? 450 뉴턴입니다. 계산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 가장 기본적인 우리 콘크리트 공시체의 강도를 어떻게 계산해내는 것도 그 단위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해보고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얼른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기호를 쓸 건데 어떤 법칙으로 쓰냐면은, 자, 아까 우리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쓰는 그 기호들이 이런 법칙으로 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앞에 첫 문자는 힘이랄지 응력이랄지 변형률이랄지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A라고 쓰면은 대부분 다 단면적을 뜻해. 두 번째 문자는 재료의 종류를 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서브 C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콘크리트의 단면적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 만약에 A 하면 뭐라고? 단면적인데 여기가 S가 이렇게 첨자가 붙으면 철근의 단면적. 세 번째 문자는 역학적인 성질을 뜻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첨자죠. 두 번째 첨자는 역학적인 성질을 뜻해갖고 뭐 A는 허용이고 B는 지압이고 막 그런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근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니까 첨자라는 게 여기 A 서브 C가 이 C자가 A보다 어땠는가요? 밑에 좀 내려와 있지? 작고. 그래서 A, C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여기 아래 칸에 반 틈에 겹쳐져 있는 거야, 이렇게. 아래 첨자는. 그래서 F, C 이렇게 하면은 아까 F가 응력이었지. 콘크리트의 응력.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이 기호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 그죠? F 응력이었네. S 붙었어. 철근의 응력.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뭐 다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법칙을 알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기호들이 나오면은 그 법칙대로 쓰여 있고 우리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있는 기호도 다 이 법칙대로 있다라는 것만 우선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서 하나씩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인가? 어디 있어? 여기까지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오고 첫 수업인데 오늘 3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첫 시간에는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이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갈 길을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이야기를 했고 성적을 어떻게 낼 것인가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콘크리트라는 것을 한번 인류 건설 문명에서 한번 콘크리트가 어떤 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주로는 단위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단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단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빨리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철근 콘크리트 공학을 공부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음 시간부터는 뭘 준비하고라? 뭐 준비물 중에 아까 요 문제 풀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요 문제 풀려면?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기 사갖고 각 집에다 모셔놓지 말고 사용법도 조금 한번 어떻게 누르는가도 한번 공부하고 와서 계산기 사용법까지는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준비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A4 용지에다가 예? A4 용지에다가. 학번하고 그냥 이름. 학번하고 이름. 누가 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되게 이렇게 해주는 걸 내가 바래요. 숙제를 내라 그러면 막 예쁘게 표지 만들고 거기다가 막 타이핑하고 나중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연필로 또박또박. 자, 요렇게 A4지면 여기다가 안영미였던가 김영미 미안해요.
김영미. 또 다른 영미도 있으니까 뭐 여러분 학번 2026인가? 2026 땡땡땡땡. 예? 과제. 이렇게 쓰면 넘버야. 넘버 1. 숙제가 이제 1번, 2번, 3번 계속 나갈 거니까 넘버 1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숙제를 하면 돼 이렇게. 숙제를 해가지고 내면 돼요. 누군지 모르게 내면 내가 숙제를 누가 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제 넘버도 분명히 적고 1번, 2번, 3번.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볼 사람들은 이걸 이제 메일로 내려면 PDF 파일로 전환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나한테 메일로 보내면 돼요. 손으로 쓴 거 그대로 PDF 파일 떠서 첨부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돼요. 숙제가 밀리면 하기 힘들어요. 그때 낮에 해가지고 제출하기 바래요. 자, 만나서 반가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